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님과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 발굴하기 전에 이전에 이사님과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가볼까 합니다. KCC 지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는데요. 4월 초에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최고가 기준 상승률 무려 40.3%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2.6% 강세 흐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IBK증권에 따르면 삼성물산 주가 상승의 수혜를 KCC가 누릴 수 있다. 또 이런 의견들 내놓고 있습니다. 3년치 이익을 한 개 분기 만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KCC 지금 이미 충분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이 종목 어떤 내용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업황의 턴어라운드는 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는 보유자산 가치만큼도 주가가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업황의 턴어라운드는 아무래도 이제 건설 시장이라든지 그 앞선 시장 자체가 전방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니 좀 시간은 걸리고 있는데요. 지금 지주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주가가 반등한다라고 보이고 그러면 이 종목의 지금 BPS는 거의 70만 원에 육박하는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제 목표가로 제시했던 게 35만 원인데 그거보단 상향할 필요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면 목표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40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상향하고 싶은데 원래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싶은데 그래봐야 지금 사면 목표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금 공격적으로 뛰어들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목표 수익률을 높여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종효 이사님 종목의 특징이 미리미리 오를 종목들을 미리 발굴해서 좀 낮은 가격대에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겁니다. KCC 역시 그를 딱 반증하는 종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사님께서 목표가로 최초 제시해 주셨던 금액이 35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33만 원 후반대 지나고 있기 때문에 KCC 추가 상승 여력은 분명해 보이나 지금 매수를 신규 접근하시기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목표가 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채 이제 우리가 홀딩 관점으로 한번 유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KCC에 대한 리뷰 진행을 해봤고요.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PC 가격의 연쇄 인상 조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함께 가능해 보이는데요. 부품주들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부품주,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주, 그러니까 스마트폰 제품을 만드는 종목과 부품주와 이와 연관돼 있는 장비주까지 다 구분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그 완제품 만들고 있는 종목의 마진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가격을 일정 부분 올린다면 아마 이제 전체 판매량에 약간의 타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완제품주들의 받을 타격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일 거고 너무 이제 과도한 가격 상승만 없다면 그러면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줄어들거나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뉴스이기는 한데 그럼 부품주를 바라보는 핵심은 이약제가 선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싸져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니지만 9일부터 애플의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뭔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도 한번 점검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장비는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판매량 자체가 급감하는 게 아니라면 장비 쪽에서 특화된 종목군들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성장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그런 생필품에 가까운 그런 기자재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장비주는 다르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스마트폰, PC 가격 인상 조짐이 미국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일단 부품과 장비주들의 약간의 주가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의 주인공은 어떤 모습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의 두 가지 키워드도 바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빛나는 기술력,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체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주로 하는 것은 소위 이제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평가하는, 솔직히 이제 검사 장비라고 해야 될 텐데, 이 검사 장비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독점적 지위를 쉽게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 오늘도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금 팔력이 줄어들었다,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수출 금액과 ASP가 개별 단가 아닙니까? 이게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금액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리노공업의 전반적인 수출 포지션은 좋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장품보다는 미용기기 쪽이 계속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노공업은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 산업은 별로이지만 이 기업의 전반적인 수출량과 ASP가 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대 AP 회사를 지금 보시면 저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회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애플의 이건 스마트폰 판매량인데요.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리노공업의 그 검사 장비가 일정 부분의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수출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위축과는 상관없이 리노공업은 재평가돼야 된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리노공업 지금 기술력 면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점유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키워드가 밸류에이션이었거든요. 사실 김종효 이사님 앞서서 저희 KCC 리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주셔왔잖아요. 그런데 리노공업은 상대적으로 밸류는 조금 높아 보이거든요. 리노공업의 현재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평가 종목을 고를 때는 저평가 종목이 뭔가 턴어라운드, 좋아질 만한 이슈가 있을 때 저평가 종목에서 고르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고포 종목을 고르려면 고포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그 고포가 유지될 만한 요인이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종목도 매출액은 정체되고 있는데 마진이 50%대를 거의 육박하는 고마진이 영업 마진 쪽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설비 투자가 앞으로 뭐 계속 많아지거나 아니면 아주 공격적인 어떤 설비 투자를 통해서 이 부분이 쭉 줄어들 만한 비용 증가 요인이 존재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밸류도 과거 밸류 밴드에서 저점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을 뿐 아주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PR 밴드, PBR 밴드가 비싸지만 비쌀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것이고 현재 구간에서도 거의 평균 수준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목표가는 조금 더 상단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가 자체는 조금 한 6만 원 정도로 우리가 설정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구간에서 6만 원 정도라고 해봐야 지난 밴드의 상단 부분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한번 트라이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매수를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 좀 쫓아 사시기보다는 저는 6월 이번 만기 이후부터 7월까지는 약간 지수의 조정이 있을 거로 보는데 그러면 가격은 한 뭐 46,000원 정도 내외까지는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서 그 정도로 조정이 온다면 그 정도 가격에서 사실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손절 가격은 특별히 뭐 의미는 없지만 뭐 4만 원 이하까지 뭐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아마 이제 그 정도 가격에서는 좀 손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 이전에 이사님과 만나봤던 종목들 대비로는 좀 퍼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유 있는 고퍼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리노공업 오늘도 3% 넘게 좀 급등세가 시현이 되면서 오늘 가격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46,000원에서 48,000원 사이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고 목표가는 6만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아직 컴백 안 했는데 하이브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미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BTS 제대가 이제 이번 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브 이제 매수해도 될까요? 네, 하이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죠. 지금 방시혁 CEO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 이슈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여전히 이제 소송 중인 그런 그룹도 있고, 예전에 꽤 잘 나가다가 이제 소송으로 인해서 활동이 멈춰 있는 그런 여자 걸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BTS가 없는 구간에서 굉장히 선전을 해줬던 뭐 남자 그룹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슈가 다양한데 오늘 또 주가가 급등하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뭐 그런 기대감도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도 될 것 같았는데 오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제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가격에서 강한 베팅을 할 수 있느냐는 저도 이제 종목을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 선정하니까 이렇게 선정하고 나서 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굉장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포인트는 사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사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은 하이브인데요. BTS의 컴백이라는 큰 호재를 안고 있지만 여러 가지 노이즈들도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소외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어떤 포인트들 안고 있고 우리가 어떤 가격대에 진입하면 좋을지 이사님과 함께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소외된 주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정책 모멘텀입니다. 하이브 소외된 주가 오늘에는 조금 적용은 안 됩니다만 하이브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간 모멘텀들은 왜 그랬는지 좀 저희가 짚어보고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라는 평가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한 6개월 정도의 주가를 이 종목들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빅4에다가 디어유 정도까지 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압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YG입니다. 지금 뭐 가장 모멘텀이 임박해 있는 YG, 블랙핑크 모멘텀이 임박해 있고 뭐 블랙몬스터나 트레저가 꽤 선전하고 있는 YG의 지금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분이 팔렸던 SM도 좋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는 상대적으로 조금 뒤처지는 양상이었다가 최근에 올라가고 오늘 급등하면서 저 갭을 많이 메운 상황이고, 오히려 JYP가 1분기 실적이 미스가 나면서 여전히 많이 괴리가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JYP를 말씀드리는 게 더 오늘 컨셉에 맞는 것 같은데 JYP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서 예. 오늘 또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해서 하이브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하이브가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노공업도 충분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쌌는데 이 종목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시가총액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빠르게 반영된다면 메리트는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엔터 종목들 김종효 이사님과 상대적으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최고가 기준 25% 상승 흐름 기록을 하고 있고요. 5월 12일에 만나봤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JYP 엔터테인먼트도 3월 20일에 말씀해 주셔서 최고가 기준 30.5% 목표가도 달성한 바가 있고요. 이제 하이브에 대한 대응이 어떤 것들이 좋을지 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 키워드가 정책 모멘텀이거든요. 이 부분과 하이브는 어떻게 연결지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K-팝을 포함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키우겠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정책적으로 이걸 밀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의 베팅이 하이브 쪽에 꽤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들은
실망감에 또 모멘텀이 다가왔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에 팔고 있지만 최근에 외국인들도 조금씩 물량을 줄이는 매도 물량을 줄이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그동안 BTS가 없는 구간에 선전해줬던 그룹이 누구냐? 누가 뭐래도 세븐틴이라고 봐야 되는데 세븐틴이 지금 초동 음반 판매량도 한 200만 장 가량 나오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지금 모객 수가 BTS가 돌아오면 다시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BTS가 전으로 되돌려보면 한 5만 정도의 숫자를 기록했는데 회당. 네. 그러면 20만 원 정도만 생각해도 회당 막 10억씩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세븐틴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에서는 압도적으로 인기가 좋고 이번에 지금 새 앨범도 빌보드 200 2위로 바로 진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당 한 4만 명 정도를 만약에 모은다면 회당 이제 단가가 한 뭐 8억 정도 내외를 하는 거겠죠. 더 비싸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정도 흐름을 봤을 때 이미 확실하게 받쳐주는 그룹이 있고 가장 이제 빅 모멘텀이 돌아온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YG처럼 하이브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문제는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현재 이 밸류에이션은 조금 뭔가 애매해졌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오늘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지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조금 눌렸을 때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매수의 적정가는 한 27만 원 정도였거든요. 27만 원 아래에서 사면 더 좋고 27만 원에서 한 28만 원 정도 사이가 적정하다라고 봤는데 오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면 제가 목표가로 생각하고 있는 게 33만 원 정도. 이게 과거 PBR 기준에서 밴드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한 5배 정도 레벨인데 그 정도 레벨까지를 봤는데 벌써 30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뭐 기대 수익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외에도 매력적인 종목이 많아서 일단 조정 시 사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은 큰 의미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20만 원 뭐 중반대를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보셔야 될 것은 이미 10일, 11일을 중심으로 해서 BTS 완전체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23만 원 뭐 이 정도를 하회한다면 당분간 또 매매 대상에서는 조금 제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상관없이 다른 모멘텀 플러스 BTS를 본다면 저는 한 26만 원 정도의 가격에서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